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복소수는 여러분들 교육과정 통틀어서 처음 보는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내용이 시작될 때는 제가 앞서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용어들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어설프게 공부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설명을 못 알아듣게 돼요. 그렇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 복소수하고 복소수가 무슨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거고, 두 번째 복소수의 사칙 연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원리로 76페이지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내용은 허수 단위, 허수라는 내용입니다. I. 자, 이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중3 때 이런 거 공부하셨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를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중3 때 공부할 때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가 존재하고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인지는 못했겠지만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양수인 애들만 공부하신 거예요. 중3 때는. 근데 이제 음수인 애를 공부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음수인 애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이까지는 실수 체계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전에 수학자들이 이 실수 체계에서만 오랜 시간 동안 살다 보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그런 숫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숫자는 없어. 허상 속의 숫자야. 그래서 허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쪽 세상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애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 x를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약속을 하자, 또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보니까 좀 지저분해요. 루트 안에는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좀 깔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걸 기호화 시키는 겁니다. 기호화.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를 기본 단위로 해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기호로 여기 표현을 하고, 이걸 기호로 나타냈을 때 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i, imaginary number에 요 이니셜 따와서 i라고 표기를 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i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i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허수 단위, 최소한의 단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로 예시를 들면은 1에 해당하는 겁니다. 1.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인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요거는 루트 2와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i입니다. 그래서 루트 2i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괜찮죠? 이 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 연습해 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거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로 얘 2죠. 2i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죠?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얘는 마이너스의 루트 3i 이렇게 표기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i는 잘 보세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를 i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기호로. 그러면은 실제로 i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왜?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가 i라면서요. 그러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해볼까요? 2i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수법칙상 2 제곱하면 4가 되고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루트 3i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 될 테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i가 뭔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본론 복소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복소수는 일반적으로 z라고 표기를 하고 복소수는 뭐냐면 a와 bi 이렇게 a 더하기 bi 꼴로 표현되는 숫자. 요 a를 뭐라고 하냐면 a만 실수 부분 이렇게 부릅니다. 실수 부분. 여기 b 보이시죠? 요걸 허수라고 부릅니다. 허수. bi에서 b를 허수 부분. i 빼고 b만 허수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는 허수죠, 허수. 그죠? 허수. 그래서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또는 차로 이렇게 표현된 것. 실수와 허수가 합쳐진.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 되겠죠? 복잡한 숫자. 실수와 허수가 합으로 표현된 형태를 복소수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A. 실수 부분은 A입니다. 그 다음 BI에서 B만 허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많이 헷갈려요. 2 플러스 3i 되어 있을 때 실수 부분은 2라고 하고 허수 부분은 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죠? 자, 이때 그래? 그럼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세 번째, 복소수라고 하는 애가 a 더하기 bi 꼴로 표현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bi가 없을 경우는, a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A 안에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복소수 안에 수체계 알죠? 수체계 안에 실수와 허수로 이제 구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봐요. 3은 실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맞죠. 3은 허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틀렸습니다. 3은 복소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죠. 왜? 실수는 복소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수이면서 복소수인 겁니다. 되겠죠? 자, 3i라고 하는 애는 실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틀렸습니다. 3i는 허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3i가 복소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되겠죠? 자, 요 구분 짓는 거 이게 되겠죠? 자, 이때 실수가 되려고 복소수가 요 상태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수가 되려고 하면은 b가 없어야 됩니다. b가 0일 경우에요. 이럴 때는 실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허수는 어떠냐면은 허수는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기본 전제가 b가 0이 되면 안 돼요. 되겠죠? 이때 이 안에서도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뭐냐면 만약에 a도 0이 아니에요.
A도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허수라고 부릅니다. 허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A가 0 돼 버린다고 한다면 B는 0이 아니에요. 얘만 0이다는 소리입니다. 이때는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수와 순허수입니다. 순허수. 이걸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요 A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BI만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는 제곱을 하는 순간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되겠죠? 순허수는 제곱하는 순간 항상 0보다 작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수와 허수를 순허수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A 빼기 1에 A 빼기 2에다가 플러스 A 빼기 2에다가 A 빼기 3에 I 이렇게 되어 있다. 자, A는 실수입니다. 이때 이게 실수가 되기 위한 A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보이죠? 실수와 허수가 보이는데 이게 실수가 되려고 하면 얘가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가능하죠? 이게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가 되고 2도 되고 3도 됩니다. 이렇게 3이 되면 2가 되면 선생님 얘도 0 되는데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이 숫자 자체가 0이라는 소리죠. 0은 실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게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 그러면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얘만 0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2가 되면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집니다. 안 돼요. 얘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A 값은 1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를 주고 순허수가 되기 위한 미지수의 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 얘는 사라지면 안 돼요. 얘만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A가 1밖에 안 됩니다. 되겠죠? 자, 이걸 말을 바꿔요.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식을 이렇게 주고 이게 순허수이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Z라고 봤을 때 Z라고 봤을 때 Z제곱이 0보다 작기 위한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말 뜻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려고 하면 얘는 순허수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얘만 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복소수 체계 실수와 허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실수는 요거만 0 되는 경우,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면 얘만 0 되는 경우, 그거를 말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겠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자주 물어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자, 다음 내용. 이제 여러분들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소수의 상등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자, 복소수가 같을 조건.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항등식 공부하셨죠? 항등식의 느낌과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
더하기 bi가 0이면 이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AB 실수다라는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풀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AB가 실수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A 더하기 BI가 0일 때 A와 B의 조건은 뭐가 돼야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A, B 둘 다 0이 돼야 됩니다. 항등식의 조건과 느낌이 똑같죠?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I와 같다고 한다면 이때는 양쪽이 같다라는 소리고, 이때 이 말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입니다. 허수가 아니에요.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된다. 이거는 항등식과 똑같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A와 B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안 들어가 있고 이 말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조건이 맞을까요? 그럼 틀립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A가 만약에 1이에요. 잘 보세요. A 더하기 BI가 0 되는데 A가 만약에 1이고 B가 만약에 I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게 마이너스 1 됩니다. 그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얘는 1이에요. 두 개 더하면 0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꼭 반드시 별표 한 100개 쳐놓으세요. 이거 확인 안 하고 풀면 진짜 함정에 잘 빠집니다. 그냥 꼭 확인하세요. A, B 실수라는 조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가 나와요. 켤레 복소 좀 지울까요? 복소수는 좀 이해했을 거니까. 자,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복소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연구하다가 나온 거냐면은 2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계속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 근해 공식에 넣어보세요. 그럼 x는 어떻게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아니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계속 저기에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고 생각하다가 허수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켤레 복소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 이 갑자기 2차 방정식을 이야기하느냐.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해 공식에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다니죠. 붙어있죠. 저걸 켤레 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루트 2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근은 뭘까요? 말 안 해도 이겁니다. 물론 조건이 붙습니다. 붙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켤레 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더하기 i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근은 말 안 해도 1 빼기 i 이렇게 네? 짝으로 쫓아다닌 경우를 켤레 근. 근데 이게 복소수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켤레 복소수는 뭐냐? 용어 정확히 하세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수를 말하는 겁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수.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1 더하기 i의 켤레 복소수는 요거. 요 허수 부분 플러스 1인 게 마이너스를 바뀐 거죠. 이 두 개를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잘 보세요. 2 빼기 3i의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숫자 2 플러스 3i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z라고 본다면 얘는 켤레 복소수라고 해서 z 바 이렇게 위에다가 지붕 짝대기 하나 꺼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z가 2i예요. 그럼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 z가 3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3 이러면 틀립니다. 다시 보세요. 켤레 복소수의 정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숫자입니다. 여기 허수 부분 없죠? 그죠? 이게는 그냥 3입니다.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z가 만약 실수라고 한다면 z바도 3이네요. 그럼 이 상황은 z와 z바가 같아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z가 만약에 3이라고 했을 때, 실수라고 했을 때 z와 z바가 같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숫자다.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1 빼기 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이게 전체 봐 이렇게 씌워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1 빼기 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이 말이고 1 더하기 i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성질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복소수를 이제 연산하는 방식, 내용은 쉽기 때문에 복소수의 연산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연산은 간단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2 플러스 3i와 마이너스 1 플러스 2i를 복소수끼리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게 되면 1이죠. 허수 부분끼리 더할 때 잘 보세요. i를 마치 a나 x처럼 문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문자처럼. 그러면 i가 3개 있고 i가 2개 있다는 이야기니까 더하라는 말은 5i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빼기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플러스 3i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i를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은 실수 부분끼리 전개하면은 플러스 1이죠. 3에다가 3i 마이너스 2i 플러스 i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게 있다. 1 플러스 i에 1 빼기 2i 되어 있다. 자, 이제 곱해지는 겁니다. 곱해지는 경우는 분배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i죠.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i죠. 자, 마지막 조심하셔야 됩니다. i와 마이너스 2i를 곱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i 마이너스 2i를 곱하게 되면은 i와 i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죠. 플러스 2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마저 정리하게 되면 1 있고 2가 있으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곱셈 공식 한번 해볼까요? 2 플러스 3i의 제곱 전개하라. 이런다면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2개 곱한 다음에 2배 플러스 12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수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2i 간단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연산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1 더하기 i 분의 나누기예요. 나누기 1 빼기 i가 있다. 여러분들 중상가정에서 유리화라는 거 공부하셨죠? 유리화. 2 플러스 3 루트 3분의 1 이거 유리화하라.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수의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죠. 이걸 유리화라고 부릅니다. 유리화. 그래서
2 빼기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할 때 보면은 이거 합차 공식인 거 보이나요? 2 루트 3, 2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공식입니다. 그럼 얘 제곱 빼기 얘 제곱하면 끝나는 겁니다. 1이죠. 얘 제곱하면 4고 얘 제곱하면 3인데 빼면 1입니다. 분모는 적을 필요 없겠네요. 유리화하면 얘가 됩니다. 자, 요걸 유리화라고 하죠. 자,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이때 나눗셈 돼 있을 때는 유리화하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실수화하는 겁니다. 분모를 실수로 바꾸는 거예요. 실수로. 방식은 똑같습니다. 분모 분자에 켤레 복소수를 곱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랑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 될 겁니다. 1제곱 빼기 i 제곱.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곱하면 분모는 2가 되겠죠. 자, 분자 1 빼기 i, 1 빼기 i 곱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때는 1 빼기 i의 제곱 되겠죠. 한번 전개해 볼까요? 얘 제곱 빼기 2i 그 다음 마이너스 i를 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2i가 돼버리는 겁니다. 약분시키면 i다.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켤레 복수를 곱한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i와 a 빼기 bi를 곱하게 되면은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 방식은 합차 공식이랑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b 제곱 이게 나오겠죠. 근데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2 플러스 루트 3i 2 빼기 루트 3i 계산하라 이러면은 실수부 제곱하고 허수부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암산해야 됩니다. 7 이렇게 되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눗셈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 쉽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는 쉽습니다. 자, 마지막 사칙 연산에 대한 성질인데 그게 뭐냐면 결합법칙, 그 다음에 교환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 이거 다 적용이 된다. 뭐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뭐 뒤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숫자라 생각하고 계산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계산하던 방식 모두 다 사용해도 된다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이해되겠죠? 자, 쭉 이제 복소수에 대한 설명들 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순허수입니다. 순허수. 그냥 허수 아니에요. 순허수. 순허수는 제곱하면은 0보다 작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어들,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숫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고 계시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 정도에서 복소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